자, 다음 개념은 백분율과 농도입니다. 또 백분율이 또 나오네요. 앞에 이제 물건의 가격에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농도는 어떻게 푸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분율. 자, 원래 A만큼 있던 양이 B%만큼 늘어났을 때 늘어난 양은 일단 얼마냐면 A의 B%이므로 우리가 뭐뭐의는 곱하기로 바꾼다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B%는 분모가 100인 비율이니까 100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줄여나게 되면 100분의 AB. 이게 뭐냐면 실제로 늘어난 양이에요. 문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만한 밀가루 뭉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양의 밀가루가 있었는데 자, 칼국수를 만들어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양이 부족했나봐. 그래서 이 A의 B%만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만큼 있는데 얘가 A의 B%입니다. A의 B%. B% 이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이제 더 큰 덩어리의 밀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금 식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요. A의 B%니까 이만큼에 해당이 돼요. 이만큼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늘어난 후의 양은 원래 있었던 양 A가 되겠죠? 늘어난 양 위에서 봤더니 100분의 AB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100분의 AB가 되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항이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두 항에 모두 공통적으로 A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쵸? 얘는 실제로는 100분의 B 곱하기 A를 줄여 쓴 거니까요. 여기 A가 지금 곱하기 A가 있죠? 그래서 A로 묶어낼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하게 되면 A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A하고 괄호를 치고 나서 이 항에서는 자기 자신을 꺼냈으니까 1이 남고 더하기 그대로 오고 자, 여기서는 이 A를 꺼냈죠? 그럼 100분의 B가 남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앞에서 물건의 가격 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고요. 방금 우리가 식으로 구한 이 부분은 그러면 늘어난 후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자, 3번 볼게요. 자, 백분율을 이용한 증가 감소 문제는 증가량, 증감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증감량. 자, 증가하고 감소한 양이에요. 증감량의 기준을 맞춰서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 학생 수가 300명인 학교가 있어요. 남학생이 5% 늘어났고 여학생이 7% 감소해서 올해는 512명이 되었을 때 늘어난 학생의 수는 남학생이 늘어난 남학생의 수에서 줄어든 여학생의 수를 뺀 게 12명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식 설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문제를 조금 적게 적었어요. 써볼게요. X를 남학생 수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화살표는 수학에서 이 앞에 있는 문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그 다음 문장에 쓸 때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학생 수는 뭐가 되냐면 300 빼기 X가 되겠죠. 왜냐면 전교생이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X명이 남자였으니까 이 여학생 수. 자, 그래서 남자는 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자의 5%는 늘어났으니까 부호는 플러스인데 식의 맨 앞에 오는 플러스는 생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학생의 7%. 여학생은 전체 300-X 명이었는데 요거 의니까 곱하기인데 곱하기 생략하고 7%. 네, 감소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계산의 의미가 늘어난 남학생의 수와 줄어든 여학생의 수를 계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이었던 게 512명이 된 거잖아요.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쵸? 총 212명이 늘어난 거죠. 총 늘어난 학수 212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네, 요렇게 학교가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인가 봐요. 작년 대비 전교생이 200명이나 더 늘어났네요. 자, 봅시다. 다음 농도 볼게요. 농도. 자, 농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진학이라고 공부했던 건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진학이에서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농도라는 개념은 그 비율을 항상 100분율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율을 100분율로 바꾸려면 거의 다 곱하기 100을 했으면 됐었죠. 자,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써보게 되면 농도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학이 공식 소금물분의 소금인데요. 여기에다가 비율을 100분율로 바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자, 그런데 소금의 양만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소금의 양, 요렇게 중요합니다. 정작 우리가 농도 문제는 소금으로 푸는 경우가 거의 다 한 85% 정도 돼요.
다음에 소금으로 도저히 식을 세울 수 없을 때, 혹은 아주 간혹 가다가 정말 뭐 10문제, 1문제 정도까지 그 정도로 농도를 직접 요용하는 게 편한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소금은 잘 보세요.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농도 구하는 공식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농도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학이니까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칩시다. 왜 소금은 이렇게 나와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 공식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할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 3번 뭡니다. 농도 문제는 소금을 기준으로. 자, 소금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하다라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예요. 자, 5%의 소금물 Xg과 7%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12%의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자, 그럼 선생님 그 그림을 나타내 볼까요? 여기에 소금물이 담겨 있는데요. 얘는 5%짜리고요. 양은 얼마만큼 있었냐면 Xg만큼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이거랑, 자, 소금물이 들어있는 통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7%짜리 조금 더 진한 소금물이고 얘는 Yg만큼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더했더니 두 개를 섞어서 소금물 하나로 만들었는데, 자, 두 개 소금물을 섞은 거죠. 자, 그랬더니 농도가 얼마가 됐고 12%가 됐고요. 15%가 됐고, 그럼 소금물의 양은 여러분들 얼마가 됐을까요? Xg과 Yg을 더했으니까 네, X 더하기 Yg만큼이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는 상황을 어떻게 세우냐면,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네,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양,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이 녀석의 양, Y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더했을 때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소금을 더 집어냈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럼 더하면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네, 자기 자신의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해보고서 간단하게 나타내보게 되면,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면 분자 분모 중에 어디에 붙여야 되지? 그렇지, 남아있는 건 분자에 곱해지는 거니까 분자에 붙여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5 곱하기 x니까 5x 더하기, 자, 그럼 얘는 100분의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7 곱하기 y니까 7y가 되고요. 요거 이꼴, 자, 여기는 이게 통째로 이렇게 분자의 식으로 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식이 곱해질 때는 괄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00분의 농도하고 쭉 하고 곱하기 생략하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y, 네, 이렇게 쓰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백분율과 농도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깜빡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안 했죠. 지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끝난 거 아직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을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그랬죠. 작년 전교생이 300명인 학교가 올해 X%만큼 학생수가 늘어나서 전교생 수가 Y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원래 300명이 있었고 그 녀석의 X%만큼이 늘어나서 Y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Y는 원래 있던 양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늘어난 비율, 요렇게 이해하시죠? 네,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원래 5,000원인 게 그 녀석의 X%만큼이 줄어들어서 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후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후의 양은 원래 있었던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죠. 줄어들었으니까 100분의, 네, 줄어든 100분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작년 총 회원수가 200명인 동호회 중 남자가 X명이었다. 자, 그럼 저기까지 읽고 나서, 아하, 남자는 X명이면 그 이 사실로부터 여자는 얼마가 된다? 네, 전체 사람에서 남자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왜냐면 여자가 아니면 남자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니면 여자인 거고. 자, 올해는 남자가 작년 대비 3%가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난 남자의 수, 늘어난 후에 전체 남자 수가 아니라 몇 명이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X의 100분의 3만큼 늘어났겠죠. 3%만큼 늘어났으니까, 네, 남자의 3%만큼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여자의 4%가 줄어들었다. 여자는 200 마이너스 X명이 있었는데 요거 의니까 곱하기 100분의 4 줄어들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서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만 따진 거잖아요. 200명이었던 게 214명이 되었으니까 14명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항이 네, 플러스로 시작할 땐 플러스를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식만 세우면 되는 거죠. 저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푸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중요한 이유가 이 문자와 식을 사용해서 식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간단하게 표기하는 규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 상황에서 그 한글로 써진 부분을 얼마나 수학적인 수식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영어 번역하는 거랑 작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작하시는 거랑. 수학을 작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을 공부를 해서. 얼마나 좋아요. 영어는 그 작문하는데 여러분들 6년 내내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 계속 영어만 해야 되지만 수학은 중학교 1학년 때 문제와 식 하나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그래서 왠지 억지 쓰는 것 같은데 억지가 아니다 라는 거 진짜예요. 진짜. 자, 아이고. 자, 4번. 자, 5% 소금물 Xg과 3% 소금물 Yg을 섞어서 4% 소금물이 되었다. 앞에 개념에서 했던 문제 똑같은 거 다시 나왔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소금의 양만 따질 거예요.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더했더니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되더라 라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때는 뭐냐면 Xg과 Yg을 섞어서 만든 소금물이니까 얘는 실제 양은 X 더하기 Yg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X 더하기 G처럼 보인다. 그죠? 네, Yg. 자,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곱하기니까 위에다는 바로 쓸게요. 더하기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그게 Yg이니까 Y는 100분의 몇 %짜리가 됐어? 4% 곱하기 자 곱하기 X 플러스 Y인데 우리가 이 곱하기는 자 분자에 곱해지고 식이 곱해질 때는 우리 맘대로 괄호를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다시 100분의 4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선생님 지금 약분은 안 했는데 약분 되면 약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답을 쓰실 때는 선생님은 이게 100분율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내비두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쓰실 때는 약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7% 소금물 200g에 물을 Xg을 넣었더니 5% 소금물이 되었다. 이게요, 왜 소금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7% 소금물 안에 소금은 녹아있죠. 그런데 물만 집어넣었어요. 그럼 소금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물을 넣기 전에 녹아있던 소금과 물을 넣고 난 후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더라 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물을 넣기 전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숫자 소금물의 양이니까 200 요렇게가 되고요. 자, 이 물을 넣기 전에 소금물의 양은 물을 넣은 후에 소금물의 양인데 자 100분의 농도 자 곱하기 저는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생략했는데 왜 여기는 썼어요? 곱하기를. 그쵸? 자, 요거는요 무조건 처음부터 쓸 때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편하거나 여러분들 이제 물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저절로 막 곱셈이 생략되면서 머릿속에서 툭툭툭 튀어나오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으로 하신 다음에 이 공부하는 내용을 생략해서 답만 정갈한 형태로 나오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수식 전개하는 과정도 정갈한 형태로 쓰긴 쓰는데 꼭 그 안에 곱셈이 들어가면 큰일 나!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볼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와야 되는데 소금물은 물 더하기 소금이고 원래 200 있던 거에서 물 Xg을 집어넣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분자에 100, 분모에 200이 있으니까 이렇게 찐꽁찐꽁 약분되고 나서 7이 14가 자변이 되고요. 자, 얘는 5일은 5, 5일은 5, 5이 10이니까 약분돼서 20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200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얘를 더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20분의 1이 여기에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럼 이렇게 분배될 때는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럼 약분되죠? 네, 약분돼서 얼마? 10. 그 다음에 더하기 그대로 오고 20분의 1 곱하기 x인데 자 숫자하고 x는 분자에 곱해지는데 1 곱하기 x니까 x. 그래서 14는 10 더하기 20분의 x. 자, 요거 이제 이렇게 문자식을 해서 세우는 게 여러분들 다음 단원에 배우는 방정식이고요. 요걸 이제 푸는 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예요. 방정식 푸는 건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정작 어려운 건 문자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단원이 안 되면은 다음 단원, 함수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계속 여러분들이 귀찮아 죽겠네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풀이까지 끝내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